식민 역사의 어두운 경험? 풍경은 아름답지만 안에 있는 내면은 좀 어두운 면들이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바로 밑에 있고 반미 제국 이런 국가들이 쿠바를 활용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국방이나 아니면 안보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지 두려고 한다든지 핵 기지 이런 것들 건설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긴장관계보다는 이제 미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외교 정치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하상섭입니다. 쿠바는 여러분 그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가까이 있어서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리브해에는 많은 섬나라들이 있는데 그 섬나라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이 쿠바고요. 미국 정치 경제 공부하시다 보면 늘 쿠바는 사실은 연계되어서 등장하는 섬국가이고요. 이 나라가 식민지 역사가 좀 오래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 식민 역사를 경험했고요. 크리스토발 콜럼버스 얘기는 늘 쿠바의 그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대륙의 관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쿠바이고요. 크리스토발 콜럼버스의 항해록 이런 데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또는 지역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녹색 비치, 늘 그 관광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민 역사의 어떤 어두운 경험 이런 게 사실은 또 뭔가 쿠바를 우리가 바라볼 때 풍경은 아름답지만 안에 있는 내면은 좀 어두운 면들이 있는 이중 패러독스, 어떤 국가 정체성을 가진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게바라, 뭐 해밍웨이, 그다음에 뭐 설탕의 나라, 네스이가 담배의 나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요새는 지금 현재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시 쿠바에 대한 어떤 관광 수요 이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올해 발렌타인데이죠. 2월 14일 날 두 나라가 이 국교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다양한 영역, 예를 들어서 경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기업의 진출이라든지 정치 외교적 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뭔가 양국 간의 많은 교류 협력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안 알려진 이런 국가이고요. 잠깐 이제 북한과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쿠바가 정치 외교적인 이런 측면에서만 사실은 가끔 대한민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새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국제협력 이런 영역에서도 쿠바가 한국 언론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바야흐로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영역에서 두 나라 사이에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 역할을 했고요. 미국하고 역사적인 연관성을 갖는 게 역사 교과서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미소전쟁이라고 있습니다. 1898년에 미국하고 스페인 식민지의 어떤 마지막 전쟁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미소전쟁에서 사실은 스페인이 미국에 졌죠.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한 대로 보면 그때 이제 미국이 쿠바를 포함해서 오늘날 필리핀, 여기 태평양 쪽에 있는 괌 이런 쪽을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영토로 귀속시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쿠바도 이 20세기 초반이죠. 1898년 이후니까 20세기 초반에 다시 이제 미국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군정 체제를 들어갔고요. 기억하십니까? 1959년 쿠바 혁명이라고 있었잖아요. 피델 카스트로 지금까지도 이 카스트로 가문이 쿠바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1959년 이전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영향력이 굉장히 작동을 했던 것들고요. 그게 이제 1959년 쿠바 혁명 이전에 쿠바를 다스렸던 바티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독재를 하고 부정부패를 하면서 이게 이제 쿠바 혁명의 사실은 이제 계기를 만들어준 이런 역사들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59년 이후에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고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의
그 뭐랄까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이제 현 경제 정책에 집행을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투자했던 미국인들의 자산 이것들을 되게 이제 국유화를 시키거나 몰수를 하거나 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시발점이 된 게 그런 어떤 혁명 이후에 피델 카스트로 가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사유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사적 재산들을 전부 다 국가가 몰수하면서 이제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첨예하게 이제 지금 21세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쿠바만큼 지정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대표하는 담배, 쿠바 시가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많은 쿠바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은 다 시가를 물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쿠바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쿠바를 대표하는 설탕, 사탕수수라고 하는 작물에서 나오는 설탕 산업 대부분의 이 내륙에 있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9세기 초반에 독립을 합니다. 1810년, 20년대. 근데 잘 보시면 쿠바는 100년 더 늦게 그러니까 뭐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독립을 하는 가장 늦게 독립한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이 시민 열강들이 쿠바가 갖고 있는 이런 담배, 사탕수수 이거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이 열강들의 어떤 쟁탈지 역할들을 사실은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쿠바에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들어와서 인류 역사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졌고 많은 부분 노예들이 이제 브라질 사탕수수 산업이라는 데 들어갔지만 카리브해에 있는 쿠바에도 꽤 많은 흑인들이 사실 유입이 되면서 오늘날 쿠바 국민들의 인종 정체성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열강들이 이 지역을 놓고 다툼들이 꽤 있었고 그만큼 독립도 사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늦어졌던 경험들을 사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쿠바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미국 바로 밑에 있고 뭔가 좀 이제 외교적 혈맹 관계 이런 것들을 국제 정책에서 잘 보시면 쿠바는 기존의 구소련이죠. 오늘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바로 미국의 밑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쿠바와 동맹 관계를 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미국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사실은 또는 군사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늘 사실 국제 정치에서도 핵심에 있었던 이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강대국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랄까요? 패권 국가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반미 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저쪽 중동에 가보면 이제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반미주의에 좀 선봉해서 있는 이런 국가들이 쿠바를 활용해서 뭔가 좀 정치 군사적으로 또는 이 국방이나 아니면 안보 측면에서 쿠바를 활용해서 미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외교 정치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반도 정세만 사실은 봐도 그렇지만 북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미 외교에서 쿠바를 활용해서 좀 같이 연대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온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은 쿠바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되게 미국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지? 이것들 되게 이제 쿠바에 사실 주려고 한다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옛날에는 미국의 핵에 맞서서 가장 가까운 쿠바에다가 러시아 핵 전략 발전소 핵 기지 이런 것들 건설하겠다 뭐 이런 식의 모든 그때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나왔던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되도록이면 미국과 좀 적대국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는 되도록이면 쿠바를 군사 전략지로 활용을 해서 정보를 예를 들어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핵무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긴장 관계보다는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이 군사 안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들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략 요충지로 쿠바를 늘 활용을 해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핵무기를 수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1962년이죠. 존 F 케네디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서 싸운 적이 한 번 있죠.